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병의원 상담이 병의원에서 우리 특정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좀 활용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좀 꽤 많은데요. 이 관련된 우리 의료산업, 병원 사업에 관련된 어, 이 주변 법들이 몇 가지 개정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법인 MSO의 운신의 제한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사전 이해 없이 가족법인을 문의하시거나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역으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오늘은 요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 우리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병의원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 가족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병원의 수익을 가족법인으로 보내고 가족법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제공해서 병원은 그걸 또 비용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요 솔루션을 사실은 제일들 선호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족법인이 병원에 무언가를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구조를 선택하시는데요.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무슨 사무직기 시설들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뭐, 아주 대형 병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 어, 의약, 제약, 혹은 의료기기, 소모품, 의료시설 설비 요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 관련된 법이 2024년 12월, 2025년 12월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병의원을 상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혹은 법인이 어, 의약, 약을 제공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약사법은 사실 약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에 입점할 수도 없고 납품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죠. 약사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약 도매, 유통, 뭐 혹은 CSO라고 하는 제약 영업 회사들은 사실은 같이 약을 취급하는 범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장애 없이 특관자 거래가 성행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 질서를 좀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자, 24년 12월에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됐고요. 24년도에 이제 CSO들도 의약 도소매 사업자들도 어,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의약 제약은 특관자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22년 25년 12월에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마찬가지로 의료기기 유통, 수리, 수입 사업자가 특관자에게 납품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27년 12월 31일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약사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 의료기기법은 법은 개정이 됐고 시행은 27년 12월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라는 게 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되는 신고나 허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래가 시작되고 납품이 시작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후 신고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 요 2년도 안 남은 시점을 활용하려고 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의료기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대학병원들, 종합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특권자 법인 간납사들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거나 그 사업을 접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작년 연말 연초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련된 법은 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 약사법 개정으로 특권자 거래가 금지됐으니 내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병원에 의약,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설, 의료 등등등을 이렇게 공급하게 하겠다라는 건 이제는 어려워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조됩니다. 제조인데 제조 의료기기 제조가 안 쉽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업으로 하실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자 거래가 어려워졌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직원들이 불법 의료행위라든가 의료인이 아닌 자들의 의료행위에 보조 하는 장면들을 찍고 그걸 근거로 자료로 이제 공단이나 이런 곳들에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일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어서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 특권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과 긴밀한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꾸 과거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 MS 혹은 가족법인을 활용하겠습니다라고 오시는 게 어, 안타깝죠. 실현되기 쉽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가족법인의 역할이라는 걸 잘 기억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늘상 공공연하게 말씀드리지만 병원의 매입처 역할이 아니거든요. 가족법인의 원래 취지는 가족법인은 우리 원장님들의 경제활동 중에서 의사 자격,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진료 진찰에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활동을 병원 자체가 다 개인 사업자다 보니 병원으로는 어, 해봐야 반세금 내고 건보료 내면 남는 게 없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실행했을 때는 아주 작은 법인세만 내면 되고 혹은 그 가족법인의 구성, 주주이사 구성들을 우리 가족들로 함으로써 소득의 세대 이전 효과, 분배 효과까지 우리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입차 역할이 아니라 수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거래의 크기나 양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하는 경제활동 중에 의사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 빼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법인으로 해봅시다. 가 우리 가족법인의 역할이었고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때 우리 그 가족법인의 벤처기업 확인을 통해서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 지원들을 우리 원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가족법인의 경영 효율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법인 이슈 관련해서는 우리 원장님뿐 아니라 최근에 우리 연예인들 이슈도 계속 터지고 있죠. 어, 그냥 단순히 사업자 하나 내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매입처 역할을 해주겠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실제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접목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MS 병원에게 뭔가 서포트하거나 물품이나 용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업종 업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의료기기 제조도소의 임대, 의약품, 뭐 리스, 해양제 유치업이나 광고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등 청구대행도 있고요. 많죠. 이건 다 병원 사업이랑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족법인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가족법인을 활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족법인을 병원 서포트 역할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가족들이 병원 산업에 대한 의료 산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최근에 만나보면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는데 가족법인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최근에 상담했던 원장님도 부동산업을 하기 위해서 시드를 모아야 되는 가족법인을 만들겠다. 혹은 요즘에는 이제 원장님들이 대부업에 대한 문의도 많으시고요. 식당, 카페, 금융투자업, 최근에 저희 뭐 예식장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협업을 해보겠다는 원장님도 계셨고요. 뭐 전기식품이나 에스테틱도 있고요. 뭐 치약칫솔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병원과 밀접하게 연계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로 우리 가족들이 실제성을 확보하고 실제성을 병원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도 의료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 원장님이 출자하거나 투자한 돈에 그 돈을 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족 자산, 가족 기업을 운영하시려는 시도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실제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강의할 때나
원장님들 상담할 때도 많이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을 1억, 2억만 원장님이 예를 들면 화장품을 팔아서 병원 운영하면서 화장품을 팔거나 병원 운영하면서 병원에서 치약 칫솔이나 건기식품을 판매해서 그 매출이 한 1년에 1, 2억만 된다라고 해도 원장님이 원래 내 최고 소득세율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 순이익 개념으로 1, 2억이 생겨버리면 거의 반세금 내야죠. 근데 이제 그걸 가족법인에게 귀속시킨다라고 하면 적게는 3,400에서 많게는 7,900만 원까지 이거 4대 보험료는 적용한 거 아닙니다.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는 배제하고 상속 증여 효과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원장님이 내셔야 될 소득세가 법인세로 대체되는 과정에서의 요 세금 차이만 가정했을 때 1년에 약 3,400에서 7,9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원장님들이나 연예인들이 내 수입을 일부 가족법인에 이양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기다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고 가족법인이 예를 들면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하건 건기식품 도소매 사업을 하건 뭐 식당 카페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그런 시드머니를 우리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에다가 투자한다. 그때 가족법인이 벤처기업이면 우리는 원장님들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법인을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의사가 해야 되는 의료 관련된 비즈니스 외 나머지 것들을 좀 법인으로 넘겨서 소득세를 좀 줄여보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그 가족법인을 벤처로 만들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들을 우리가 원장님이 벤처 투자하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규모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죠, 물론. 근데 보통 내가 1억 투자하면 5,900 소득공제, 2천 투자하면 8,900 소득공제, 3억을 투자하면 1억 1,900만 원이 소득공제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적게는 2,500에서 많게는 5,800만 원까지 매년 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믹싱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소득도 분배하고 가족법인에게 소득도 일부 수입 활동도 분배하고 내가 벤처 투자로 그 사업에 필요한 시드도 공급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믹싱이 되면 소득 분배 효과 1억에 벤처 투자 1억 혹은 소득 분배 효과 2억에 벤처 투자 2억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절세 효과가 많게는 1억 2,300만 원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단한 거래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납품 구조를 짜지 않아도 내가 원장님이 하는 경제활동 중에 일부를 법인으로 넘겨서 법인이 돈을 벌게 하고 그 법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원장님이 벤처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도 적게는 1년에 6천에서 많게는 1억 2천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족법인의 역할, 가족법인 활용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법인 활용해서 원장님들이 가족들과 경제활동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세제 효과 이외에도 원장님들이 병원 운영하시면서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외롭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원장님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갖게 된 많은 역량과 노하우들을 가족법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정성적인 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량적으로도 세제 혜택 이외에도 우리 이제 벤처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 세제 혜택, 금융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시의적절하게 녹여낸다라고 하면 가족법인 해볼 만합니다. 다만 너무 병원을 지정해 놓고 우리 가족법인은 내 병원에다 무언가 납품해서 이 경제적인 동기를 마련해야 돼. 세금을 줄여야 돼. 이렇게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관련된 법의 개정으로 기대한 효과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 병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영 전략, 가족법인의 벤처기업화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어, 가족법인 꼭 만드셔서 병원의 매입처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펼칠 다양한
경제 활동을 가족법인으로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족법인 만드시고 그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미리 해놓으시면 원장님 가족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원장님이 세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벤처가족법인 활용 많이 문의 주십시오. 병원의 규모와 무관합니다. 진료 과목과 무관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